부모님들이 항상 답답해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 계속 학원 다니고 인강도 듣고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이거지. 알 건 다 아는데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자, 내가 뭔가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최고 난이도 문제를 풀다. 학생들이 이제 수학은 미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수학 공부가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2등급이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최상위권 학생들도 이걸 안 하고 100점을 위한 공부만 하다 보면 점수는 떨어집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이투스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파이널 커리큘럼 안내를 위해서 현장 강의 버전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9월 모의평가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다소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라는 공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크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원한 6개의 대학에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한 공부의 방향이 전환된다든지 몇 가지 과목은 포기한다든지 나름대로의 대학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진 다음에 멘탈적으로 공부에 대한 또는 수학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멘탈적인 부분 이외에도 수학 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파이널로 갈수록 혼돈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그 고민들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수학 내적인 내용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9월 이후에 겪게 될 멘탈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또는 오해하기 쉬운 공부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도록 할 테니까 양지용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저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미리 대비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공감해 주시면서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들은 아래쪽에 댓글란에 나와 있을 테니까요. 연구실 카카오톡 채널과 이투스 홈페이지 Q&A 게시판 등등을 통해서 같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다 알고 오셨을 테니까 가타부타 이야기는 더 하진 않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성적 향상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를 얼마나 풀어야 하나요? 예전에는 모의고사라는 게 실제로 많이 없었습니다. 정말 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슨 모의고사 시대 이제 모의고사 강대 K 뭐 기타 등등 너무 많고 또 왜 이렇게 비싼지 정말 컨텐츠는 많은데 내가 어떤 걸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얼만큼 사서 풀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선생님도 이제 작년에는 시대 이제 모의고사를 했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비싸다. 물론 제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어차피 다 컨텐츠 회사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수학만 공부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수업료 이외에도 그냥 컨텐츠를 혼자서 푸는 데만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모의고사 얼마나 풀어야 되나요? 9월 이후부터는 등급과 상관없이 슬슬 모의고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아직 이거 풀 때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1등급이든 아니면 4등급이든 간에 그래도 시간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죠. 100분 동안에 30문제 중에서 어떤 게 어렵고 내가 주로 어디서부터 넘어지는지는 좀 알아야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어느 정도 1등급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힘들어 하는지 어떤 유형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2, 3등급 학생들은 사실은 그냥 잘 모르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줘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대신 등급대별로 내가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 무게중심은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내가 3, 4등급이야. 그럼 모의고사를 전문항을 100분 안에 푸는 것보단 그래도 한 몇 개 버리면서 한 3, 4개 버리면서 100분을 26문제만 푸는 거예요. 30문제가 아니라 26문제나 27문제만 풀어서 어느 정도 내가 맞출 수 있다. 왜냐면 꼬하게 버려지는 문제들이 그 친구들에겐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버려가면서 안정적인 등급 확보를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을 높여가야 됩니다. 자, 최고점이 높아지는 건 수능날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는 당시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수능 점수를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통해서 제일 연습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저점을 높여주는 겁니다. 점수라는 게 이렇게 진동하게 돼요.
돼요. 그런데 그 진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낙폭이 엄청 크면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의미가 없거든요. 모의고사를 이제는 시간을 재면서 100점을 받으란 얘기, 누구나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풀어야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목표가 아니고 저점을 높여주는 시도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모의고사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푸는 데 있어서 나의 약점 보완과 그리고 나의 저점을 높여주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급대와 상관없이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야 된다. 하지만 단원별 문풀과 병행하는 비중이 너무 중요하다. 풀다 보면 내가 지수로고와 직선에서 유난히 힘들어하는구나, 아니면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나오면 힘들어하는구나, 아니면 나는 연속성 판단, 기억, 니은, 디귿이라든지, 아니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유난히 힘들구나, 아니면 13번에서 넓이에 뺄셈이 나오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되겠구나,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단원별 N제 문제풀이, 우리 이미 100점 100승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거나, 그리고 선생님 파이널 커리큘럼에서 모의고사만 하지는 않아요. 모의고사 이외에 계속 문제들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함께 공부해 주시면서 비중을 맞춰가는 게 되게 좋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컨텐츠 소비, 그냥 무지성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모의고사 풀어야 되니까. 그런 거 말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 말고 철저한 오답 정리 계획과, 그리고 내가 문항 번호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는 확실히 맞추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시작해도 3등급 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쓸데없이 어려운 거 안 하고 13번 정도까지만 목표를 잡고, 객관식 기준으로, 그리고 수투는 이제 주관식은 이제 한 20번 정도까지 목표로 잡고 선택 과목 이미 어느 정도는 해왔다면 충분히 3등급 이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만 된다면요. 개념 정리만 된 상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게다가 요새 수능 수학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13번까지는 맞출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특히 문과 학생들 마지막에 난 최저 맞추려고 수학 안 할 거야,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시고 수학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수학 안 보고 가는 대학이 마음에 들겠냐고요. 일단 대학에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마음에 드는 대학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반수 재수를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쏟아지는 반수생 재수생들이 자기가 반수할 줄 알아서 그냥 그 대학에 갔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반수 안 할 대학교, 재수 안 할 대학교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반드시 수학 포기하지 말고, 진입장벽이 이미 낮춰져 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모의고사 13번 또는 주관식 20번 또는 선택 과목 한 28, 9번까지는 최고 난이도 30번 빼고는 누구나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반드시 꼭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는 이렇게 어쨌든 풀어야 된다. 자, 하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러지 말자라는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쓸데없이 어려운 것, 이게 제가 어떤 모의고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변별을 위한 문제들을 위한 상황들이 나와요. 절대값도 씌우고 뭐도 하고 한 문제에서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 예전에는 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등급 컷이 꽤 낮아요. 물론 확통은 높아요. 미적분 학생들에게 1등급 컷은 이제 80점대 중반, 정말 쉬우면 후반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85, 6점이 1등급 컷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어려운 거 3개 또는 4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마땅히 맞춰야 될 문제들을 맞춰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점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적분 학생들은 거기에서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원이 출제하는 좋은 문제를 하면 평가 요소와 출제 원리가 지저분하지 않고, 특정 사교육을 받은 집단에게, 특정 컨텐츠를 푼 집단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하는 너무 장황한 서술보다는 낯섦, 새로움, 이런 것들만 요구하면서 짧고 간결하지만 낯선 상황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변별하는 게 목표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정 테크닉, 특정 사교육, 특정 컨텐츠를 향유하는 집단에게 유리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게 오히려 평가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안 풀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바보 같은 짓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 그래서 올바른 해석, 진짜 중요한 말이죠. 풀이의 마땅한 발상, 적절한 연상과 실행력이 4점의 완성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이 쉽지, 마땅한 발상을 못 떠올리거나 너무 돌아가거나 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사가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마땅한 발상과 실행을 통해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자. 최고 난이도의 목숨을 거는 행위보다 매우 지엽적이고 특정 개인이 만든 모의고사 1회차에
연연해 주는 것보다는 일반적이고 원래 많이 나오던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의 유형의 안정적인 대응법을 확보해서 저점을 높이는 시도가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참 중요한 얘기네요. 이 얘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내가 뭔가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최고 난이도 문제를 풀다. 학생들이 이제 수학은 위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수학 공부가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저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부.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안정적인 80점과 84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 저는 80점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적분 1컷은 80점대 중반이니까 76점만 받아도 2등급이거든요. 미적분 학생들 태어나서 한 번도 80점을 못 받아본 친구들도 있어요.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요, 안정적 80점이요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2등급이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왜냐면 가장 어려운 문제인 5문제를 그냥 뺀 거거든. 가장 어려운 4점짜리 5문제를 빼면 나머지는 할만해요. 할만하다고요. 그러니까 100분 동안에 나머지 5문제를 다 버리고 80점짜리 문제만 집중해도 자기 인생의 커리어 하이를 찍을 놈들이 전국에 세고 셌단 얘기예요. 물론 6평은 제외입니다. 올해 6평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점수에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누구나 84점, 88점, 92점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받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저점을 위한 공부, 저점을 높이기 위한 적당한 문제의 낯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약간의 엮임. 예전에는 A만 물어봤었고 B만 물어봤었는데 A, B가 섞였던 표현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1 수학이 어느 정도 엮이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분점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고1 수학이 너무 세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수능에서 내분점 나온 이후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엮이지 않았던 고1 개념하고 섞인다든지 미출제 요소들끼리 아주 살짝씩 섞여서 잠깐만 당황하게 해주는 12번, 13번까지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풀어주는 공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최상위권 학생들도 이걸 안 하고 100점을 위한 공부만 하다 보면 점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신유형을 위한 새로운 모의고사 문제들을 위한 이런 문제들, 신유형 미출제 요소 최고 난도를 위한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평가원이 욕먹는 게 킬러내고 욕먹는 걸 제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요새 평가원이 시도하는 게 뭐냐면 12번 갑자기 뜬금새로 어렵게 주는 거예요. 갑자기 주관식 20번, 21번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정수 조건을 주거나, 알겠죠? 이상한 수학적으로 큰 의미 없는 내용을 중간 난이도에 박아놔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걸 많이 풀고, 사실 킬러는 풀러보면 별거 아닌 경우들이 요새 되게 많아요. 왜? 욕을 안 먹게. 봐봐, 우리 킬러 안 냈어. 근데 변별은 잘 됐지? 라고 얘기하는 게 평가원의 수능 후의 대응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제하는 집단의 마음을 좀 예상을 해봐야 돼요. 킬러가 무조건 어려울 것이다. 쉽진 않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변별하진 않는다니까. 중간 난이도에서 가끔씩 이상하게 낸다고요. 올해도 봐라. 아직 9월 모의고사 직전인데 작년 9월에도 20번이 가장 이슈가 됐었던 문제예요. 22번 가장 어려운 뒷부분 문제가 아니라 20번이 가장 이슈가 됐다고요. 왜? 킬러가 아닌 곳에서 변별한다니까, 요새 평가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킬러가 아닌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계속 다양한 문제의 표현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주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워. 20번도 어렵고 21번도 어렵고 22번도 어려우니까 풀다 보면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고려해서 난이도를 최적화시켜서 모의고사 문제를 낼 겁니다. 자, 우리의 목표, 확통 학생들은 30번까지 모두 맞춘다. 온 세상이 확통을 억가합니다. 확통 등급은 너무 높아요. 오히려 확통 학생들에게 기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1등급을 맞추려면 전국에요, 확통 1등급이 진짜 많이 없어요. 1등급을 100이라고 놨을 때 확통이 5%도 안 된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확통 학생들은 오히려 수험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반대로 확통을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9월 30번 뭐 어려울 수도 있지. 근데 수능 30번은요, 최근 3년 동안 수능 30번은 싹 다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어려워하듯이 확통 30번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때는 확통 30번까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마인드셋을 지용쌤은 주입시킵니다. 알겠죠? 모의고사가 어려워도 수능 확통 무조건 쉬우니 수험수투에서 최대한 덜 틀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담은 사실 시간이 촉박해 올수록,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자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이고 드라마틱한 방법은 수학에서는 없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테크닉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모든 것들은 이미 진작에 겨울방학 시즌부터 6월까지 이미 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시기에 시간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테크닉이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없다가 정답이에요. 자, 우리 수학은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국어는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짜면 워낙 문제 수가 많고 하나의 지문당 딸려있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수학은 30문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100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전략 때문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실력에 비례합니다.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빨리 풀리는 것이고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돌아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평소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현들로 나오는 낯선 상황에서의 문제 표현들이 그 내용을 꽁꽁 숨겨줬을 뿐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장지를 어떻게 뜯어주느냐에 대한 훈련만 조금 더 진행한다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실력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내가 수학을 잘하면 시간은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널로 갈수록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기원하는데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철저하게 실력에 기대주세요. 시간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조바심 때문에 시간을 줄이려는 특별한 테크닉을 좇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능 수학에 대한 실력을 키우는데 무게중심을 많이 두시는 게 1순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라. 문제 하나를 풀어도 정확하게 사고하고 풀어내야 된다. 강사가 과제로서 계속 판단해 줍니다. 우리 선생님 계속 첨삭하는 거 아시죠? 그런 내용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첨삭을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답답해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 계속 학원 다니고 인강도 듣고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이거지. 알 건 다 아는데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자꾸 이상한 짓을 합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거 제가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뭘 모르는 게 아니고 어설프게 알거나 A를 풀어야 될 때 A를 갖다 대야 되는데 C를 갖다 대고 C면 다행이게 갑자기 Z를 갖다 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올 리가 있겠냐고요.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수학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진도가 수원수투예요. 수원수투 그거 고2 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고2 때 다 끝난 걸 1년 동안 계속 수능용으로 재탕 3탕 하는데 아직도 60점인 이유가 뭐겠어요? 진도가 안 나가서요? 진도는 진작에 다 나갔고요. 이상한 짓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상한 짓은 어떻게 하냐.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란 얘기를 칠판 앞에서 계속 해주고 첨삭 받아서 숙제 제출하면 풀었네 몇 점이네 부모님한테 몇 점 이렇게 보내주는 거 말고도 너 이러면 안 돼. 이 풀에서 이 표현 나오면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라는 걸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몰라 하면서 절대 이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이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 풀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유를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해서 힘든 거라고요. 마지막까지 거기에 집중해 주세요. 뭘 더 일을 벌리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수학 문장 짧아요. 수학 문제 한 정말 길어야 뭐 빈칸초록 문제 말고 일반적인 문제는 정말 길어야 6줄이에요. 그 6줄. 국어는 지문 이만하잖아요. 수학은 한 요 정도라고요. 그 내용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 표현이 뭔지 몰라가지고 돌아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훨씬 더 빨리 풀어요. 부익부 빈익빈 같은 거야. 이해를 못해. 못하는 애들을. 왜? 이게 이 얘기라는 걸 너네 왜 몰라? 몰라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몰라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이런 496 수학이 나올수록 너무 재밌고 너무 뻔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빨리 그 경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자, 선생님 프로그램은 9월, 11월 이제 마지막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도 첫째 주까지만 딱 수업하고 수능 직전 주는 종강합니다. 마지막 주는 자습을 위해서 따로 수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요충분 파이널. 자, 선생님 인강 커리큘럼에도 필요충분 파이널이 있는데요. 그건 인강용 커리큘럼이고요. 현장 강의 커리큘럼이랑 단 한 문제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전용 필요충분 파이널은 마지막까지 제작하는 엔제 반과 함께 필요충분 모의고사 8개 회차를 진행하는 반이 있습니다. 대치동에서는 요 반을 진행하면서 요 모의고사를 병행하고요. 중계동에서는 요거를 따로따로 진행합니다. 와서 시간도 재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수투 반은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양정 파이널, 필요총론 파이널입니다. 2달 커리큘럼입니다. 자, 총 9주 정도가 될 거고요. 자, 풀이법 총정리와 엔제 문제풀이, 인강에 업로드되지 않는 9평 이후에 제작되는 문제들을 계속 신경 써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100분을 재고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개인별 유사 문항과 등급 그리고 성적표까지 곧바로 제공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주 2회로 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주 2회를 많이 듣습니다. 수학은 주 1회로는 힘들어요. 국어는 오히려 주 1회가 훨씬 더 많은데 수학은 주 1회 하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수투 공통 문제에 대한 엔제형 문제풀이와 함께 당연히 여기에서도 계속 첨삭은 진행이 되고요. 이건 첨삭은 진행하지 않고 와서 모의고사를 풀고 유사 문항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저점을 같이 확인하면서 학생들과 상담도 진행하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원래 커리큘럼 다 아시죠? 수원수투 반에서는 첨삭이 수능 직전까지 계속 첨삭이 진행됩니다. 너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요. 자, 6월 이후 성적 향상 후기, 이 친구도 작년에 수강했던 친구인데 수원수투 수업 듣고 7월부터 들었는데 원래는 등급이 4등급이었지만 점대로 올랐습니다. 자, 뭐 여러가지 좋은 문제들 퀄리티 많다 뭐 이런 수강 후기들 많고요. 뭐 선생님 수강생들 뭐 영상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첨삭 프로그램은 뭐 전에 영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너 몇 점이야, 컨텐츠 이거 하면 점수 올라 이렇게 학생들이 책임으로 넘기는 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찰해주고 책임을 져주고 싶어서 풀이를 계속 봅니다. 지겹게 봐요. 많이 올랐어요 학생들 점수. 학생들이 이렇게 흰색 글씨로 풀어서 내면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색깔이 있는 게 우리가 다 첨삭을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준다는 거. 학생이 이제 대충 품풀이들 우리가 예쁘게 그림과 이렇게 풀이를 예쁘게 적어주고 편지도 써주고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답변을 이렇게 잘 해주시면서 들어간다는 거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일관되게 매주 자기의 문제풀이를 복귀하기도 하고요. 편지도 써주고 이런 수업 어디 없습니다. 전국에 없고요. 뭐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교 선생님들 20명 넘게 계속 400명 넘는 학생들을 첨삭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파이널 커리큘럼은 강북청소학원에서 수원수투 반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토요일반 요거 하나랑 하나 더 있는 거 알죠? 마감돼가지고 일요일반으로 아예 추가했어요. 일요일날 오전반도 하나 있고요. 학림학원은 수요일날 저녁, 미적분 확통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고요. 안내사항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댓글 확인해 주시고, 대치미래탐구에서는 이제 미적분반을 통합시켜서 목요일에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강생이 대치미래탐구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수원수투반 여기에서 미적 확통 영상까지 함께 제공한다. 참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해 나온 지표입니다. 선생님 현장 강의 학생들 점수 향상률이 100분위는 기본적으로 23% 올랐고요. 수능 대비 이제 작년에 수능을 봤던 친구들 기준으로 점수가 43% 올랐고 인원은 89%. 그러니까 들으면 거의 대부분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이 영상 보시면 안 오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양종 선생님과 이 영상은 이 사진은 그냥 가릴게요. 제 얼굴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수능에서 승리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끝내자고요. 포기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서 끝내는 멋있는 수험생활의 마무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대박 내자는 응원 구호와 함께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